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오늘 이번 예. 연휴는 워낙 매일 속보가 쏟아져 아이고, 나와서 그렇죠. 이게 뭐 방역 외에도 이 예. 평론도 안심하기는 힘든 이 주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방역 기준을 맞습니다. 조금 낮추게 되는데 네, 오늘도 확진자가 3명밖에 안 나왔고 모두 또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이었고. 그렇습니다. 지역 근데 감염이 제로였죠.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우리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오긴 나오고 오네요. 어떨 때는 뭐 900명까지 최고 이렇게 네, 2월 나오고.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고가 900명 육박이었죠. 그때 참 공포스러웠는데 이건 일단은 정말 예. 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 발표 때 예, 예.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감개무량했던 것이 아, 지금 그 당시는 일본은 참 확진자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검사를 안 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오히려 팽배해 있는 것이고, 예. 어제 우리는 생활 방역을 선포했고, 일본 음, 아베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긴급 사태를 5월 말까지 연장했거든요. 공교롭게 같은 날에. 한일 예. 간의 대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조금 그렇죠.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 정부, 의료진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거 아직 네, 방심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싱가포르가 그런 경우였죠. 느슨하게 하다가 제약했다가 재확산된. 다시 재확산됐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예. 지금 조금 잃은 것 아닌가. 예. 오히려 오늘까지 황금 연휴 끝나고 또 우리가 음. 총선 끝나고 두 주를 조심조심 지켜봤듯이 예. 한 5월 19일까지 지켜보고 음. 다음 단계를 결정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예.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경제 활력을 좀 다시 빨리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실 고3 학생들의 학사 일정상 예. 더 이상의 등교 계약 연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3들만 먼저 5월 13일에 그렇죠? 시작을 예.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은 5월 20일부터니까 음. 뭐 사실은 이제 황금 연휴의 여파를 네. 앞으로 두 주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무리가 돼 가고 이제 5월 29일까지 이제 임기가 될 텐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본회의 얘기가 자꾸 들리네요. 이번 네네. 본회의가 7일이었나요? 7일? 지금 8일 날 8일? 열자라는 합의가 8일 있었고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깨졌죠, 지금. 통합당이 이 합의를 번복했죠. 왜 중요한 뭐 안건이 네네. 있습니까? 안건은 이런 겁니다.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인데 예. 지금 아직까지 미처리 법안이 15,000건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예. 안에 민생 법안도 수두룩하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뭐 다 필요하니까 발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처리도 못한 법안이 이제 대량 폐기가 될 상황인데 아니 그 15,000건이라는 예. 게 본회의까지 올라온 안건입니까? 아니면 그 뭐 상임위까지 있는? 계류 상임위까지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소관 상임위까지 예. 포함해서. 그런데 예. 어쨌든 의원들이 발의한 이제 법안들이니까 아이고, 살아있는 예. 법안 이 정도예요. 예. 그리고 소관 상임위 별로 또 본회의 올라가 계류 중인 법안들. 근데 이 중에 민주당이 주창을 한 것인데 예. 이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하나 올라와 있다. 개헌안이요? 네, 이게 예. 국민 발안제 개헌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딱 한 구절을 바꾸는 건데 네. 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재는 예. 헌법상에 명시돼 있고 하나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예. 자 헌법을 고칩시다라고 발의를 하면 이 국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예. 네,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까지 하는군요. 그럼요. 헌법 고칠 때는. 예, 그러니까 헌법은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300명 의원 중 200석. 그래서 이번에 180석을 얻은 21대 민주당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 국회 선진화법은 5분의 3 이상이면은 합의 없이 처리되거든요. 180석. 그러니까, 네, 딱 180석인데 예. 이 개헌은 굉장히 엄중하다. 200석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발의는 제적 과반수가 이제 넘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미 한번 임기 초에
지방선거 때 이 국민투표를 함께 합시다 하고 개헌안을 한번 보냈어요. 아, 그랬었죠. 근데 예. 이걸 당시 홍준표 대표 야당이 예. 이 조기 대선 때는 이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는 모두 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개헌 필요성에 찬성했는데 다 했었죠 그때. 이게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투표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불리하다. 연말까지로 개헌을 미루자. 그랬다가 지금 개헌은 이제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인데 예. 이건 건드리지 말고 예. 국민들도 개헌 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아, 국회의원,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네. 국민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네. 그 대신 이제 어떤 개헌 방식으로? 발안은 예. 국민들 개헌안이 올라올 수 있겠죠. 예. 요즘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예. 10만, 20만, 뭐 최대가 지금 80만까지 동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숫자면 굉장히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얻은 법안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의 경우에는 국민 100만 명이 찬성하면, 예.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다루도록 하자. 반드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러면은 이 국민 100만 명 정도의 의지라면 국회의원 200명이나 대통령 1명의 의지만 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겠네요. 예. 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자가 아니라 예. 이런 이 중요한 안이 올라왔는데 이 법안을 다루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개헌안의 경우에는요, 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를 이 발의된 지 60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6일에 이게 발의됐기 때문에 5월 9일이 이 마감 기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5월 8일 본회의에서 논의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반드시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라면 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초반에 언급 주셨지만 원내대표 선출이 이번 주에 가장 큰 빅이벤트입니다. 7일, 8일 있잖아요, 양당에. 7일 날 민주당, 8일 날 통합당.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180 의원들을 이끌어가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죠. 예. 엄중하고요. 예. 또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참패한 정당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차기 지도부 리더십이 오리무중이라 이걸 수습해야 되는 또 책임을 지니까 이 보수 재건에 또 아주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일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보고 다음 날 이제 상당히 발빠르게 통합당이 뭔가 대응 팀을 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가능하겠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에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일리 있는 번복이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 발안제를 다루는 거는 물 건너 가겠지만 새 원내대표들이 이번 주에 선출이 되면 적어도 이 5월 29일 20대 국회 해단 이전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요. 5월 29일에 끝나고 바로 21대 국회가 30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새로 들어오는 이 신임 당선자들 많고 낙선 의원들도 짐 싸서 떠나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이사하던데요. 보니까 몇몇 국회의원실은 5월 15일까지 비워라예요. 그래요? 네네. 5월 15일까지 의원실을 비워야 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방배정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낙선 의원들은 5월 15일 이후면 여의도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정말 깜짝 놀란 게 15,000건의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라는 거. 이게 회기가 바뀌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이런 안건들은? 자동 폐기되는 거고요. 지금 이 역대 최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성적인 사건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봐도 역대 국회가 한 40%대 법안 처리율을 가졌는데 이게 절반도 통과 못 시키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20대 국회는 30%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안 처리도 안 하고. 그렇군요. 이 20대 국회가 세비를 받아간 이 정말 국민 세금 가성비를 따져보면 화가 나는 게 하루에 8시간 회의를 했다 치고 한 달에 나흘 일한 셈입니다. 한 달에 나흘이요?
네네. 30일이긴 하지만 너무하네요. 우리가 토일 휴무를 하니까 예, 예. 대체로 한 달에 뭐 근로자들이 20일 이상 일하잖아요. 예. 한 달의 근무 일수를 20일이라고 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예, 참 일주일에 너무하네요. 하루 꼴로 이제 8시간 회의만 하다가 끝난 꼴이라 예. 그 회의 중에는 뭐 우리가 알지만 동물국회도 재현됐던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공방도 예, 있고요. 예. 뭐 제대로 한 게 없다, 꽈락이다, 지금 뭐 이런 목소리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를 네네. 계속 해 나가야죠. 우리 네, 투표로서 그래야죠. 그거를 또 우리가 권리를 이번에 찾을 심판을 수가 있는 했습니다. 거고요. 네. 예. 자,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상 양당의 원내대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당이 지금 워낙에 뒤숭숭하고 네네. 갈팡질팡한 상황이어서 지금 통합당의 원내대표 후보군이 네, 사파전입니다. 그렇죠. 사파전. 사파전. 주호영, 김태흠, 이명수, 권영세 이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파전. 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런닝메이트를 정책위 의장 후보까지 예. 원내대표가 같이 파트너로 나오니까 예. 지금 마지막에 권영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오늘 던졌죠. 조혜진 의원을 이제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3선, 이번에 3선이고 권영세 권영세 의원이 이제 4선이 되는 거고. 4선. 예. 그러면서 조혜진 의원은 또 이제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은 조금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지향을 하면서 이 개파로는 이제 친이계로 분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파색을 낮추면서 중도 지향으로 권영세 의원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와 있던 김태흠 의원은 이제 충청 서천 보령 지역구인데 충청권 의원이지만 그래도 친박계로 분류되던 강성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김태흠 의원이 오늘 좀 화를 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이제 정책위 의장 러닝 파트너를 이종배 의원으로 정했는데 이종배 의원 3선의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선출 관리위원장이에요. 그래요? 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면 좀 이해 있어요.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심판이 지금 이 심판직을 뭐 유지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심판직을 버리고 이제 이 캠프로 들어간 셈이 돼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김태형 의원이 이거 말이 되느냐, 지금 이제 부도덕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화내는 이유는 사실은 파트너를 못 찾아서입니다. 지금 전통적으로는 충청권 의원이면은 영남권 의원과 파트너 짝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없습니다. 또 영남권 그래요? 의원은 수도권 의원과 짝짓기를 하는 현상들이 그동안 있어 오면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왔는데 우선 수도권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강남 7개, 용산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은? 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16명 의석을 16명. 통합당이 확보했는데 아이고. 16명 중에 9명이 초선이에요. 그래요. 송파의 배현진 의원, 강남의 태구민 의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지금 초선 의원들 정책위 의장으로 파트너를 삼는 것은 이제 아주 무슨 일이 되는 거고. 그럼 뭐 한 67명 중에 골라야 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나마 인천의 뭐 윤상현 의원은 지금 무소속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위 의장을 구하는 게 원내대표에 나서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은 못 찾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은 선거 관리해야 될 인물을 데려가니까 아마 이제 짜증 폭발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 김태흠 의원 또 역시 충청권입니다. 이명수 의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개파색이었고 이제 부각되지 않았었죠. 좀 덜 알려졌죠. 여기다 권영세 의원 사파전인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글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주호영, 권영세 2파전으로 또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민주당도 빨리 봐야 돼서요. 민주당은 지금 3파전이잖아요. 민주당은 전날 선출하잖아요. 민주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통합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요? 민주당이 강성원 내대표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통합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도 강한 대표가 필요하다 이럴 수 있고요. 뭐 상당히 무난한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이 됐다 가정하면 그럼 소통으로 가겠구나. 우리 야당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내세우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친문입니다. 근데 김태년 의원은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의 좀 이제 친밀감을 얻고 있는 당권파. 전해철 의원은 이제
그야말로 친노 친문 적통. 이거 뭐 삼철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양정철, 맞습니다. 전해철, 맞습니다. 또 한 명이 누구지? 이호철인가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삼철 중에 그러니까 한 명. 지금 여기다가 정성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고 중도적인데 비주류. 예. 이 색깔이 좀 두드러지지 않지만 예. 만약에 이 친문 두 명이 아주 세게 싸우면 어부지리가 정성호 의원에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흔히 표가 갈리면 그렇죠. 제3자가 이기는 경우가 나오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전략이 다릅니다. 김태년 의원은 재선 이상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당권파기 때문에 친문이지만 두루두루 좀 다 이 개파나 혹은 이제 의원들의 성향을 관리할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180석 정당 아닌가 이런 쪽이 이제 재선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해철 의원은 초선 의원들에게 최대한 어필하고 있다. 초선과 수도권에 전해철 의원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성 의원의 이 표심을 얻어야 당심을 잡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요건 또 정성호 의원이 좀 메리트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여성 의원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3파전에서 유불리를 딱히 자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친문 그룹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 후보군들 살펴봤는데 제가 뭐 다른 평론가에게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최영일 평론가 정도 되니까 자 예상을 또 해주셔야죠. 이틀 3일 앞으로 나왔는데 다음 주에 틀릴 수 있지만 이 평론가의 예상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감하게 일단 이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조금 유력하다. 이 양강 구도긴 하지만 김태년 의원 쪽에 양강이라면 지금 전해철, 김태년 맞습니다. 양강입니까? 전해철 중에서 일단 김태년 뽑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 통합당은 쉽진 않은데 주호영 의원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한번 이제 던져놓고요. 다음 주에 제가 야호할지 사죄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양쪽에 또 강대강 대결이 또 예상이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강대강 대결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또 가져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